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항상 저한테 많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인벤터의 오로지 구멍 하나로만 진행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멍은 리본 메뉴에 있는 수정의 구멍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멍 명령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구멍 명령을 쓰는 게 돌출 명령에 원을 그려서 커트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무엇이 더 좋아요? 라고 하는 문의를 가장 많이 합니다. 만약에 이제 구멍이 하나, 두 개, 큼지막한 하나의 형상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구멍 명령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원형 스케치를 그리고 돌출로 커트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당히 많은 구멍들을 일률적으로 한 번에 다 뚫어야 한다거나 구멍에 카운터 보어, 카운터 싱커 같은 그런 형상, 그리고 탭과 같은 형상들이 있다라면은 구멍 명령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도면에서는요, 이 구멍에 대한 스펙, 예를 들어 카운터 보어와 탭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유형을 한 번에 묶어서 지선 형태로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요. 구멍에 대한 유형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다 구멍을 한번 뚫어볼게요. 형상을 잠깐 좀 보시자면요. 돌출 명령으로 메인 플레이트를 만들었고요. 돌출로 네 부분에, 네 군데의 코너 부분에 지금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스케치를 통해서 점을 찍어놨는데요. 스케치에 보시면 점 명령을 통해서 이런 사전에 구멍의 중심이 되는 점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구멍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자동적으로 이 스케치 점에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 점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인지를 하고요. 그에 따른 25개 스케치의 위치를 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선택하는 거는 이 구멍에 대한 스펙이 뭐냐. 예를 들어 단순 구멍인지 틈새 구멍인지 혹은 탭 구멍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앞단 처리 없거나 혹은 카운터 보어가 되어 있거나 혹은 이제 접촉 공간이나 카운터 싱크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구멍에서는 그냥 없음을 놓을 거고요. 동작에서는 이제 방향과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 것인지, 거리값을 줄 것인지, 전체 관통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10mm만큼 되어 있는데요. 10mm만큼의 구멍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 구멍이 생성이 되고요. 명령이 또 유지가 될 거예요. 구멍과 같은 명령들은 한 번 한 개씩만 뚫릴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반복적으로 수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들에 대해서는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계속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선택됐던 위치는 스케치 기반의 포인트를 기준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스케치를 안 하더라도 바로 구멍 명령을 생성시켜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 면, 그리고 여기 위에, 여기 위에도 구멍 작성하겠다라고 하면 그 선택된 면에 대해서 바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시점 작성 허용이 켜진 상태에서는 이런 이제 입력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꺼져 있다. 그럼 선택이 안 되죠? 네. 얘를 킨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구멍 같은 경우는 이제 탭된 구멍을 한번 해볼 거고요. 탭의 스펙은 ISO 메트릭 프로파일, 그리고 M10에 스레드는 전체 깊이로 놓겠습니다. 그럼 전체 깊이에 M10의 스레드가 부여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앞단 처리는요. 카운터 보어를 넣어볼게요. 그래서 카운터 보어의 크기를 15mm, 그리고 깊이를 5mm 정도만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운터 보어 15에 5mm만큼 뚫리고 탭으로 쭉 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이 구멍은 대략적으로 위치를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 좀 더 스케치에 들어가서 정확한 위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이제 스케치 5번, 상단에 있는 스케치 5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 스케치 모드에서 이제 구속 조건을 통해서 이제 치수를 통해서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평 조건, 여기와 여기를 두 점은 수평하다, 이 점과 이 점은 수평하다. 그 다음에 수직 조건,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을 수직하고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을 수직하다. 또 하나 줄 게 있죠. 이 점과 이 점도 수직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점과 이 점도 수직할 거고요. 수평 조건, 여기와 여기 있는 중간점, 그 다음에 이 점과 여기 있는 중간점이 서로 수평하다. 네, 그러면 완전하게 구속됐다 라고 하는 메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으로 복귀, 마지막 확인 버튼 누르면 저희가 입력했던 형태대로 구멍이 작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지금 스레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스레드는 이미지로만 처리가 됐고요. 실제 형상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스레드를 형상화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처리를 했고요. 이런 이미지가 있는 형상들에 대해서는 도면 작성을 할 때 스레드, 탭된 형태의 그 도면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부품 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멍들을 생성을 시키게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유형의 구멍들이 있다라면은 구멍 명령을 통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유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벤터를 이제 사용하시면서 이제 구문 명령들도 많이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기타 궁금한 사항들 혹은 이건 꼭 듣고 싶어요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KCIM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